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권준수입니다. 오늘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원단에 발표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공공의료 영역에서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전을 하면 당연히 공공의료 영역이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전하면 공공의료 영역이 커지고 더 발전이 되고 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저의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관련 내용을 조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은 ICT, 정보통신기술과 헬스케어를 융합하는 산업입니다. 그 ICT라는 것은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모바일 기기,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럼 인공지능, 이런 여러 가지 ICT를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의 환자에게 제공했던 의료 서비스를 더 고도화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공했던 의료 서비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자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일반인들에게 미리 그런 평소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서 질병으로 옮겨가는 걸 막아보자. 뭐 이런 게 디지털 헬스케어에 숨어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자나 일반인의 건강을 정진시키기 위한 건강관리 제품,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게 디지털 헬스케어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디지털 헬스케어에 4가지 유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원격 의료라는 게 있죠. 텔레 헬스케어. 원격 의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원격 의료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환자와 의사 간에 그냥 모니터를 보고 대화를 하고 문진을 하고 이걸 떠나서 실제로 비대면 진료에 관련되는 거의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와 의사 간에 임상적인 데이터를 원격으로 교환을 하고 또 ICT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자료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걸 피드백을 주고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게 다 원격 의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모바일 헬스라고 소위 이제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앱을 이용해서 건강이나 웰빙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모바일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여기에는 또 필연적으로 웨어러블 기기가 관련되어 있겠죠. 웨어러블 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바일로 이제 전송을 해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모바일 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분석학이라고 여러 가지 이런 걸 분석하는 뭐 역량 뭐 이런 걸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의 가장 또 중요한 게 이런 건강 정보를 디지털화 해가지고 저장하고 그 의료 기록을 교환하고 이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A라는 병원에 가서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건강 관련된 검사 결과 뭐 이런 게 다른 병원에 B병원에 가면은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의 아주 중요한 그런 웨어러블 데이터 이런 게 다른 병원에 가서 이게 호환이 안 된다. 그럼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데이터의 오너십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오히려 환자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 마이 데이터라고 해서 자기 건강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게 A병원이나 B병원에 가더라도 그걸 서로 호환이 되도록 이제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를 4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기술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 기술이 여러 가지 기술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이 있죠.
그중에 이제 가장 큰 게 플랫폼입니다.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서비스 관련해서 건강 관련 관리 서비스 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데이터, 유전 데이터, 임상 데이터, 생체 신호, 또 이제 라이프 로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죠. 그런 뭐 움직이는 거, 운동 관련,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 관련, 뭐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를 이제 그 라이프 로그라고 하는데 그런 로그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웨어러블 관련해서 생체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센서 이런 게 중요하겠죠. 웨어러블로 맥박, 혈압, 체온, 심전도,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정도,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이제 뭐 클라우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내는데, 그거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의 개발, 발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심지어는 내복 같은 걸 입으면 그 내복에 센서가 부착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체온 같은 것도 잴 수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근이완도 이런 것도 잴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스킨 컨덕턴스라고 해서 피부 전도 이런 것도 재고, 그래서 이런 이제 웨어러블의 어떤 센서가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운동량 뭐 이런 거, 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웨어러블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바일 헬스를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되죠.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앱이나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AI입니다. 이런 데이터들, 웨어러블 데이터는 굉장히 데이터량이 많습니다. 한 사람한테서 나오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지금 현재 데이터를 분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방법으로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한 분석, 실시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기술을 따라서 분류를 하면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상당 부분이 원격 의료, 비대면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비대면 의료의 운영 프로세스를 간단히 보면 이제 비대면으로 뭐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문진을 하겠죠. 문진표를 작성을 하고, 또 과거 병력, 진료 기록 같은 거를 같이 이제 멀지를 해서 그 다음에 전문의를 선택을 하고 진료 일정을 선택을 해서 전문의를 만나겠죠. 만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증상이나 또는 뭐 또 필요하면은 뭐 엑스레이 같은 것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데이터를 다 모아서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전문의들이 그 관련해서 처방을 하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뭐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가겠죠. 이 프로세스 상에서 각 프로세스 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을 소위 말하는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에 관련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그런 발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나 고객 입장에서는 직접 측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혈당, 체중, 혈압, 뭐 생활 습관 여러 가지 이런 걸 직접 측정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 시스템이. 그 다음에 이제 의료인 입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다 모아서 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주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기들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프로세스 상에서 단계별로 많은 회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분석 이런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예, 가장 중요한 게 발리딕이라고 이런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지금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이런 걸 이제 개발하고 필립스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죠. 또 하나가 원격 의료입니다. 원격 의료는 이제 실제 원격 의료 플랫폼이 있어야 되니까 텔레닥이라고 전 세계적인 기업이죠. 이런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격 모니터링으로 이제 화웨이나 바이오트로닉, 그다음에 엠클라우드 이런 데가 있고요. 또 이제 전송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는 여러 가지 이런데 큰 회사들이 지금 관련하고 있죠. GE라든지 존슨앤존슨, 시멘스 이런 데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엑스레이라든지 MRI 이런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찾아내죠. 우리가 전문의가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그런 종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찾아내는 분석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연간 발전하는 그 발전 속도를 보면 대개 한 30% 내지 40%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이 1년에 발전하는 게 40%라면 굉장한 거죠. 국내에도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게 원격 의료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뭐 메디히어라든지 라인 이런 데가 있고요. 또 이제 모니터링으로는 매주, 웰리시스, 시얼스 이런 데가 지금 원격 모니터링을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의료 영상을 좀 분석해 보겠다 하는 데가 이제 뷰노라든지 루니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죠. 또 전체적으로 건강을 좀 관리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그런 데가 이제 누움이라든지 뭐 일부 이제 라이프 세만틱스 이런 데가 있죠. 그래서 국내도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데이터인데 서울시 의사들을 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87%가 원격 의료가 앞으로 굉장히 증가할 거다. 매우 증가할 거다와 증가할 거다가 합해서 한 87%가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원격 의료가 앞으로 수요 증가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의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제 국민들이 편리하고 또 의료 수요의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의료 주체의 변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자나 또는 일반인들이 자기 스스로 의료 생체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전문의와 직접 좀 상의도 하고 이런 의료 주체의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료 서비스의 모든 게 의사나 의료진, 의료 수요, 의료 그런 프로바이더가 모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의료 서비스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나 데이터나 이런 게 환자나 이런 커스터머들이 자기들이 어느 정도 권한이 있다.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격 의료가 증가한다. 이제 이런 게 의사들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디지털 헬스케어인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 진료를 꺼리게 되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있고 이래서 심리,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되고 이런 게 만성질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또 기존 환자들도 사회생활이나 활동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디지털 헬스 테크놀로지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VR, 챗봇, 소셜미디어 이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코로나19 이후에 만성질환, 정신과 이런 데가 원격 의료 활용이 굉장히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미국 데이터인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법적인 것 때문에 원격 의료가 지금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죠. 근데 요 이제 하늘색 약간 요쪽이 원격 의료인데 보시면은 분야별로 뭐 20%에서 뭐 정신과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원격 의료가 지금 사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의 한 20%에서 많게는 뭐 한 50% 이상 이런 쪽이 원격 의료가 관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격 의료가 발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원격 의료 연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큰 회사들이 원격 의료 쪽으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면 이런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하는 텔레닥 이런 거 있고요. 또 이제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고 혈당을 체크하는 거, 또 뭐 병원에 와가지고 MRI나 엑스레이 찍고 난 다음에 이걸 분석을 해서 AI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싱코팔 어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 왔어도 원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병원에 MRI나 뇌 MRI 뭐 이런 걸 찍어도 원인을 찾지를 못해서 이제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을 해서 했는데 웨어러블에서 부정맥, 어리드미아가 나타났어.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병원에 와서 다시 정밀 검사를 했더니만 이게 심장의 어리드미아, 부정맥 때문에 심코 실신이 왔다. 이렇게 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웨어러블이 굉장히 이런 쪽으로도 병원에 다 와가지고 그냥 측정만 하는 걸로 되질 않고 그 단순히 몇십 분, 20분, 30분 측정하는 걸로 되질 않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원격 모니터링이 오늘 이제 이슈가 되는 고혈압, 당뇨 이런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국내 내과에서 한 겁니다. 내과에서 이 메타 분석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 고혈압, 당뇨 이런 거 메타 분석을 했더니 당뇨병 환자의 당화 혈색소, 헤모글로빈 A1C가 0.5%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관리를 하게 되면 헤모글로빈 A1C가 목표치 7% 미만이 1.9배 높았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국내도 이런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의료는 연결 의료다. 그냥 단순히 병이 걸려서 병원에 와서 뭐 그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디지털 헬스를 이용한 디지털 헬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의료진, 환자, 이 환자라는 건 일반인을 포함하는 겁니다. 미리 예방을 해야 되니까. 그 환자 중에 노약자,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자, 도서상관 지역 환자 이런 서비스 대상군,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려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뭐 제약사들이 기기회사들이 신약을 만들어내고 앱을 만들어내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삼각관계 있죠. 이런 세 군데에서 굉장히 협력을 해서 이런 의료기기, 단말기, 스마트폰,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 바이오센스 이런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예방도 하고 인터벤션도 하는 소위 말하는 연결 의료가 앞으로 미래 의료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에 제가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대사성 질환에 관련되어 있는 당뇨병, 고혈압,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디지털 헬스케어가 중요하냐. 결국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 진료를 꺼려야 합니다. 역시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격 의료를 이용한 당뇨병 치료가 급속히 지금 빨라지고 있고요. 리모트 글루코스 센싱, 소위 말하는 원격으로 당을 측정하는 기술이 효율화되어 있고요. 그 텔레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를 해봤더니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텔레모니터링 이런 걸 통해서 환자들의 오토노미를 가집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당도 측정하고 혈압도 측정하고 하니까 굉장히 컴플라이언스가 증가합니다. 또 원격 진료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헬스케어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문제가 프라이버시, 이 아까 이 데이터의 이 권리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또 사이버의 시큐리티, 그 다음에 이 프로바이더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이제 원격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이 원격 모니터링을 만든 이제 회사들에 대한 것 또는 그거를 제공해주는 병원의 의료 시스템, 의료 보험이 이걸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또는 법적 제도적 문제, 이런 문제가 조금씩 이제 해결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제 당뇨병이나 고혈압, 또 체중 관리 이런 쪽이 이제 상당히 많이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는 그런 당이나 혈압을 24시간을 통해서 측정이 되고 있죠. 이런 데이터를 패시브 데이터라고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이게 측정이 됩니다. 그 센서를 통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클라우딩을 통해서 올라가서 가면 의료진은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 하는 걸 통해서 서로 텔레메디신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도 이런 환자분들이 소위 말하는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미래 의료죠. Shared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을 하는데 환자도 참여를 해서 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스템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뭐 혈압, 또 운동량, 뭐 BMI 측정, 당뇨, 스트레스 관리, 뭐 심지어는 뇌파 측정까지 상당히 많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요. 발전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지속적으로 포도당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어떤 게 좋은가,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덱스콤, 에어프센스, 가디안,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프리스타일 이런 쪽에 1등에서 5등까지 시스템이 좋은 게 이런 게 있다. 컨티뉴어스 글루코스 모니터링이 이런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의 디바이스는 뭐 스마트워치 또는 이제 손목에 차는 것, 뭐 스킨 패치, 뭐 여러 가지들이 센서나 이런 기기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매년 발표를 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알게 되죠. 당뇨 측정 기기마다로 덱스콤 이런 게 있죠. 지금 뭐 여기 프리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복부에 이렇게 이제 센서를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부에 부착을 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피하 지방을 통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 포도당 레벨을 측정을 하고, 그 측정한 것이 자기 자신의 모바일 앱으로 들어가고, 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본인이 볼 수도 있고 그거를
또 클라우딩을 통해서 센터로 보내게 되죠. 그럼 그 센터에서 데이터가 뭐 너무 많죠.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그걸 분석을 하고 AI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지금 하이포글라이세미아에 있는지, 그러면은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또 당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건강관리 시스템이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덱스콤에서 이 소위 말하는 당뇨가 어린애 당뇨가 있죠. 타입 1 DM 있는데 어린아이에 이런 패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치를 붙이고요. 그 패치를 통해서 끊임없이 당을 측정을 하고 그게 앱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이 앱이 이제 그 헬스케어, 전체 헬스케어 앱으로 통합이 되고요. 일부는 결과를 보호자한테 갑니다. 왜냐하면 아이이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전체 헬스케어 앱은 또 이 병원이나 센터에 이 환자의 이 환아의 전체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분석을 해서 에픽이라는 시스템 분석을 해서 의사나 의료진이 보고 그걸 통해서 환자 또는 보호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이런 시스템이 이제 스탠포드 시스템인데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런 이제 실시간으로 당의 측정이 모니터링이 되고요. 그 앱의 이 그림입니다. 앱을 통해서도 당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직접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스템을 사실 운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강남 성모병원의 윤건우 교수님이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 찾아봤더니 이 측정 기기가 있고요. 센서가 있죠. 그 측정을 하고 그 측정하기 앱으로 들어가고 그게 또 전체 센터로 데이터가 가고 그 분석을 해서 의료진이 그걸 보고 이제 직접 피드백을 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 시스템에 이런 앱이고 또 이제 의료진이 보는 전체 웹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각 병원이나 또 전문가들이나 또 기업이나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문제 또 이런 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간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진료 시스템의 변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컨센서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뇨병에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가?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교육, 이런 만성병은 교육이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고혈압, 당뇨,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에 이런 걸 이용을 하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글루코스를 모니터링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BMI나 체중 관리 이런 것들을 했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전부 다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는 국내 의료진이 실제로 혈압을 이 리모트로 해봤더니 어떤 건가 하는 걸 메타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오른쪽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가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효과가 있죠. 이 리모트로 혈압 조절도 효과가 있다.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지금 가장 문제가 신뢰성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기들이 나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임상시험을 했는데 정말로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효과가 있는 시스템인가?
이 센서가 릴라이어블한 센서인가, 이런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신뢰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데이터의 프라이버시가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디지털 데이터가 막 이제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든 여러 가지 뭐 해킹의 문제 이런 걸 통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뭐 익명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지금 이제 뭐 SNS 이런 게 익명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데이터를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또 이제 여러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면은 이런 걸 어떻게 분석을 하고 시스템에서 이거를 처리할 건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만나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 환자-의사 관계가 어떨 건가? 인간성 상실, 기계들이 막 그걸 이제 중간에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신과 이야기이긴 한데 정신과에서 실제로 사람하고 상담하는 것과 인공지능하고 상담을 하는 걸 봤더니 인공지능하고 하는 걸 선호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직접 사람하고 이야기를 의사하고 하려고 하니까 정말 자기 깊이 있는 문제, 좀 여러 가지로 좀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하는 걸 아무리 의사라고 하지만 조금은 좀 꺼려지는 게 있는데 인공지능하고 하니까 이게 아주 편하게 상담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미래 의료가 어떻게 발전할 건가? 우리가 흔히 이제 4P라고 합니다. Personalized, Preventive, Predictive, Participatory 이런 겁니다. 미래 의료가 결국은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는 헬스케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고 실시간으로 클라우딩에 올려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인터벤션을 피드백을 주면 그게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이 되는 거죠. 정밀 의료가 되는 거죠. 프리딕티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인이 나오면 앞으로 인파가 올 거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사인을 디텍트를 해서 예측을 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예방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평소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예측을 하고 예방을 하고 또 환자가 직접 그런 자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치료 결정을 하는데 참여를 하는 이게 이제 미래 의료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련되어 있어서 이 4P가 다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미래 의료 자체가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 하나가 이런 게 만성질환, 만성질환이면 고혈압, 당뇨, 그건 비만, 또 이제 정신질환, 뭐 일부 이런 거죠. 대사성 질환. 이런 관리와 예방에 필연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공공의료 영역이죠.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의료 영역에서 꼭 질환으로 발전해서 환자가 되어서 이걸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수동적인 데이터가 평소에 계속 모여지면 일반 국민들한테 이런 이제 디지털 웨어러블을 차고 생활을 해서 데이터가 모여지면 그걸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예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공공의료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죠. 그러니까 공공의료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이고 그거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만성질환,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관리하는 거죠. 그런 생활 습관을 관리해 주는 거. 그게 또 밀접하게 대사성 질환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게 아주 관련이 밀접하게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미래 의료는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이건 환자가 아니겠죠.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자료가, 데이터가 클라우딩으로 올라가고요. 클라우딩에서 이런 복잡한 데이터를 AI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다. 이 사람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지금 심한 상태에 놓여 있구나. 이 사람이 조만간 하이포글라이세믹 쇼크에 빠지겠는데, 이 사람이 당뇨병성 케토 에시도시스가 걸리겠는데, 고혈압이 지금 큰일 났다. 고혈압, 혈압이 헤모리지나 이런 게 인파이 나올 건데, 이런 예측 모델을 구축을 하고, 그걸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줘서 조기 개입,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미래 의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이 이런 미래 의료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 또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공공의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예, 오늘 제가 이런 자리에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스로 지키는 건강 신호 대사증 후군 오락 프로젝트